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을 들어가서 상단에 보면 파일을 눌러보면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New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New에 N을 따와서 Ctrl N을 누르게 되면은 새 창 열기가 가능합니다. 단축키 Ctrl N을 눌러서 새 창을 열 수 있고요. 설정 값을 먼저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네임에는 그 파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 설정을 안 해주더라도 나중에 파일 저장할 때 파일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엔 지금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봤을 때 프린트, 웹, 디바이스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인쇄할 때, 웹은 웹상에서, 디바이스는 모바일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쓰게 되는 판형을 넣어놓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프린트를 선택을 해주고 일단 한 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여러 장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싶은 장수를 써주면 네메다 하면은 여기다가 4라고 쓰게 되면은 네 대지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네 면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가 이 옆에 설정에 나옵니다. 가로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올 것인지, 밑으로 갔다가 옆으로 갈 것인지, 옆으로 쭉 갈 건지, 밑으로 쭉 나열을 할 건지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대지 하나하나마다의 간격, 그 사이에 띄워놓을 간격을 설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개까지 해놨으면 2개 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고요. 나는 배치를 설정해주는 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주로 많이 쓰이는 사이즈들이 있고요. 우리는 보통 A4를 쓸 거고 A4 사이즈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210, 217. 그런데 옆에 보면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밀리미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포인트부터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웹상으로 할 때는 픽셀 단위로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인쇄에서는 밀리미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람 2페이지가 있는데 한쪽은 세로 서 있고 한쪽은 눕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 A4 사이즈, 이 가로, 세로 사이즈를 세로로 둘 건지 가로로 둘 건지 설정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인쇄 출판을 할 때 돌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쇄와 관련돼서 설명을 할 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설정 없이 우리는 일단 여기 1로 바꿔서 OK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 설정해줬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이지요. 이 역시도 파일 누르시고 오픈 눌러보시면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그 옆에 Ctrl O 되어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해줘도 파일을 열 수 있으며 또는 처음 열 때는 이 어두운 대지를 더블 클릭했을 때 또 파일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Ctrl O를 눌러주시면 쉽게 불러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시고 이 파일을 가지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파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확대 축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아이콘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를 툴박스라고 하고요. 이 중에 제일 밑에 돋보기 모양 줌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어딘가를 클릭하면 그 클릭한 부분이 화면의 중앙으로 오게 되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축소는 이 상황에서 Alt키를 누르게 되면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축소 역시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그 클릭한 곳이 화면의 중앙으로 배치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확대를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기가 클릭한 그 자리가 화면 중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현재 화면 상태로 그대로 확대를 하게 되고 축소를 하게 되어 원하는 부분을 보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가서 마우스 휠을 돌리게 되면 그쪽 방면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 바를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하는 곳을 클릭해주면 그곳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를 해주고 싶을 때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는 방향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고요. 많은 작업을 하다가 작업 전체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 모습을 갑자기 보고 싶다 할 때는 컨트롤 키와 숫자 0을 눌러주시면 그 대지가 화면에 가득 차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 사이즈에 맞게 볼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실제로 100%로 봤을 땐 얼마나 크기일지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하단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2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에 100% 하고 엔터를 쳐주면 실제 100% 사이즈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100%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컨트롤 키와 숫자 1 같이 눌러주시면 100%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대도 했고 축소도 했지만 원하는 부분을 보고 싶어서 이 화면을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개체가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툴바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손바닥 모양이 있습니다. 손바닥 툴이라고도 하는데 이 핸드 툴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원하는 화면으로 대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기 툴바를 눌러가면서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어떤 작업 중에도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에도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손바닥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갑자기 사용해야 한다 했을 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서 움켜졌다가 놨다가 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객체라는 것은 이 한 개 한 개 덩어리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툴바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검정색 이 화살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셀렉션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 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동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이 화살표를 선택한 상황에서 어떤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한 덩어리가 같이 선택이 되고요. 이 선택한 상태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선택도 할 수 있지만 같이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객체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두 가지만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Shift 키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객체를 또 클릭해주면 떨어져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다중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실수로 다른 객체를 같이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지하고 싶은 객체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객체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하나의 객체가 있는데 이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통 많이 쓰이게 되는 대표적인 단축키가 있습니다. Ctrl C를 누르시고 Ctrl V를 누르게 되면 객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Ctrl V에서 복사되는 위치가 화면의 정중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이동시켜 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Ctrl C를 누른 상태에서 Ctrl V를 누르게 되면 이 객체의 위치가 어디든 간에 복사되는 곳의 위치는 화면의 정중앙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르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사 방법으로는 Alt 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두 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를 확인한 뒤에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Alt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복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끌어다 놓은 자리에 복사가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복사하는 방법 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원래의 원본과 똑같은 자리에 복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객체는 지금 한 개인데 Ctrl C, Ctrl F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장이 더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복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단축키입니다. Ctrl C, Ctrl F. 큰 시각적인 변화는 없지만 객체를 움직여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한 단계를 다시 되돌리는 가장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Ctrl Z이고요.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작업을 하다가
앞전에 이 위치가 더 나았던 것 같다 하고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돌렸더니 또 되돌리기 전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역으로 되돌리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컨트롤 Shift Z를 누르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를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죠. 이 역시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객체들끼리 모여 있을 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 순서를 바꿔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러스트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게 된 것이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객체들 중에 마지막에 그려진 것이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제일 최근, 그 전,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근데 만들어진 순서와 다르게 제일 먼저 그린 거지만 제일 앞으로 오게 혹은 그 사이에 오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 역시 단축키를 외워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우선 이동을 시키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우클릭을 해보면 Arrange가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제일 앞으로 데려오거나 제일 뒤로 보내주거나 혹은 한 칸 앞으로 보내거나 한 칸 뒤로 보내는 네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한라봉은 이 세 가지 레이어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 레이어를 한 단계 앞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건데요. 우클릭해서 한 단계만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1, 2, 3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으로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제일 앞으로 오기, 제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뒤로 다시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면 우클릭,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원래처럼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던 여러 가지의 객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두 덩어리, 또 이 두 덩어리도 이렇게 두 덩어리, 또 이렇게 두 덩어리, 이렇게 낱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얘네를 매번 이렇게 다 선택하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주고 우클릭, 그룹 또는 선택해주고 컨트롤 G를 눌러주거나 하시면 그룹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그룹을 맺게 되면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정돈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그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부분만 수정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방금처럼 그룹을 다 해지를 하게 되면은 계속 번거로운 작업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광이 나고 있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싶은데 선택을 해보면
이 전체가 선택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룹을 풀면 문제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룹을 풀지 않고 그룹 내에 있는 객체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룹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상단에 그룹 안으로 들어와 있는 표시가 확인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보면 또 그룹이 맺혀져 있고 또 한 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룹 안에 그룹으로 들어온 상태, 드디어 이 낱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얘네를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주고 다시 그룹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그냥 빈 화면에 더블 클릭을 하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룹을 풀지 않고도 이 안에 객체에 이동을 시킨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색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역시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이 선택된 객체의 컬러를 더블 클릭해 보면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색으로 선택을 해주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풀지 않고도 객체의 속성, 위치 등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역시 더블 클릭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흰색 화살표를 사용하곤 합니다. 직접 선택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선택 툴이다 보니까 그룹과 상관없이 선택된 객체 하나하나가 다 직접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부분 색을 변경하더라도 이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룹을 풀지 않고 그룹 속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속성이나 위치 등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직접 선택 툴입니다.